예, 우리 많은 내용들을 봤는데요. 자,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밑줄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지금 보니까요.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했대요. 일단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아닌데 이분은 누굴까요? 안중근이죠. 이토 히로부미를 만주 하얼빈에서 살해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안중근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안중근은 아니었고 전쟁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일본은 전쟁 당시 우리나라의 독립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나 봐요. 그런데 포츠머스 조약으로 전쟁이 종결되었다. 포츠머스 조약으로 전쟁이 종결되었다. 이게 뭐죠? 포츠머스 조약은 러일 전쟁의 결과 일본이 승리하고 이 러시아와 맺어진 강화조약입니다. 따라서 이 전쟁은 러일 전쟁이지요. 그렇구나. 그리고 러일 전쟁 끝나고 나서 일본이 자신들의 말을 당연히 뒤집겠지요. 그러면서 이제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되었구나. 자,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래요. 러일 전쟁 중에 있었던 게 아닌 게 있구나. 1번에요. 일본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편입하였다. 독도를 편입했다라는 거는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요 독도 동해바다 쪽에 장악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 그래서 러일 전쟁 중에 해당하는 내용 맞습니다. 2번. 일본이 미국과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맺었다. 가스라테프트 밀약뿐 아니라 요것에 더하여 영국과 2차 영일 동맹 요것을 맺는 것도 러일 전쟁 중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 중에 미국과 영국의 협조를 받아냈다라는 것을 봤었어요. 다 전쟁 중입니다. 3번. 메가타가 대한제국의 재정 고문으로 초빙되었다. 메가타 재정 고문, 그 다음에 더하여 스티븐스가 외교 고문으로 부임하게 되죠. 이 스티븐스는 나중에 전명훈과 장인환에 의해서 사살되게 되는 그 미국인입니다. 자, 이 메가타가 재정 고문으로 초빙되었대요. 고문 정치구나. 고문 정치다라고 하면은 1차 한일 협약에 해당하는데요. 자, 러일 전쟁이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이 러일 전쟁 중에 맺어졌었던 조약이 뭐가 있었냐? 한일 의정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차 한일 협약이 있었죠. 끝난 다음에 을사늑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서 맺었었던 게 포츠머스 조약이 되는 거고요. 예, 이렇게 정리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1차 한일 협약, 러일 전쟁 중에 해당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4번에 대한제국이 기후각서 통해서 일제의 사법권을 박탈하였다. 자, 기후각서, 사법권을 박탈당했대요. 기후각서는 을사늑약이 체결된 이후 시기에 해당하죠. 사법권을 빼앗겼었던. 자, 그래서 4번은 전쟁 끝난 이후에 해당합니다. 5번, 전략상 필요한 지역,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역. 이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 한일 의정서. 그렇구나. 한일 의정서. 전쟁 중에 체결되었구나. 전쟁을 하니까 전쟁에 필요한 지역을 쓰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전쟁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래서 전쟁 중에 해당하는 내용.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가다를 체결된 순서대로 옳게나 이런 것을 골라보자. 조약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보겠습니다. 가를 보니까요. 대한정부는요. 일본과 지금 대한제국 정부가 조약을 체결하는 것 같아요. 보니 외국인 한 명을 외교 고문으로 삼아 외교 고문 얘기가 나오네요. 이 외교에 관한 사무를 외교 고문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된대.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거나 외국과 조약 문제에 있어서 대한제국 정부가 뭐라고 되어 있냐? 마지막에 일본 정부와 상의해야 된대요. 조약 체결할 때 일본과 뭔가 논의를 해야 된대. 이 얘기는 대한제국 정부가 외교권을 행사할 수 없다. 외교권 박탈과 관련한 그 내용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외국과 조약 문제, 외교권 그러면은 을사늑약 아닙니까? 아니, 그 을사늑약 아니라고요. 왜? 을사늑약은 외교권을 행하지 못한다예요.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외교권을 누가 하는 거냐? 통감이 한다요. 통감이 외교에 관한 사무, 외교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다. 이게 을사늑약이에요. 여기서는 통감이 하는 게 아니라 대한제국이 하는 건데, 근데 일본 정부와 상의를 거쳐라라는 그 내용. 바로 이거 어디 있는 내용이냐? 1차 한일협약과 관련해서 해당하는 내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은 외교 고문과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하거든요. 1차 한일협약에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일부 소개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외교 고문이다. 누구겠습니까? 스티븐스예요. 스티븐스 외교 고문으로 삼았다. 자, 그러면 요거 지금 뭡니까? 1차 한일협약이에요. 러일 전쟁 중에 체결됐었던 1차 한일협약. 외교고문 스티븐스, 재정고문 메가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나에 보니까요. 러시아 제국 정부는요. 러시아, 일본국, 한국에서 이런저런 이익을 갖는 것을 승인한대요. 일본의 이익을 인정한다라는 거지. 그리고 뒤에도 일본 제국 정부가 한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이런 것들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대. 그러니까 러시아가 일본이 한국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 얘기 안 할게 라는 거죠. 일본이 러시아를 때려 눕혔나 보다. 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렇게 조약을 체결해서 야, 러시아야, 한반도 문제에서 이제 빠져. 이런 조약이구나. 자, 그래서 러시아와 일본 간에 맺어졌었던 포츠머스 조약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포츠머스 조약은 러일 전쟁이 끝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 해보니까 사조에 제3국의 침해 혹은 내란으로 인하여 대한제국 황실의 안정과 영토 보존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 그래 뭐 이런저런 내용들을 막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하고 있냐 마지막에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이용할 수 있대. 누가? 일본이요. 일본이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점. 그래서 군사 요충지를 마음대로 쓸 수 있다. 러일 전쟁 중에 지금 이러한 조약이 체결되었구나. 한일 의정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러일 전쟁 중에 한일 의정서, 그리고 1차 한일 협약, 그리고 끝나면서 포츠머스 조약. 이러니까 다가 제일 처음이고요. 다시 보시면 한일 의정서, 그리고 1차 한일 협약, 그리고 러일 전쟁이 끝나고 나의 포츠머스 조약. 이렇게 가게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겠네요. 다음 문제 3번입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쭉 보니까 지금 중명전, 덕수궁의 중명전이라는 건축물이 있는데 요거 뒤에 문물도입과 관련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넘어갈 건데요.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요 중명전 건축물에서 을사늑약이 체결돼요. 아, 좀 안 좋은 비운의 건축물이구나. 그치?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 이곳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가를 체결 강요했대요. 그게 뭔데요? 외교권을 박탈했다. 을사늑약이죠. 을사늑약은 두 가지. 통감부를 설치한다. 그리고 외교권,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다. 요 내용이죠. 통감부에 이 통감이 외교에 관한 사무를 하는 거예요. 예, 외교에 관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교권은 대한제국이 아니라 통감에게 있구나. 이렇게 박탈됐다. 이게 을사늑약이다. 자, 그러면 을사늑약과 관련한 내용을 골라주면 3번에 떡하니 있네요. 통감부가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나머지를 보자. 1번 아관파천. 아관파천은 훨씬 더 이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지? 아관파천의 배경이 된 건 뭐라고 하면 될까요? 고종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갔네요. 왜 위협을 느꼈는데? 을미사변으로. 왕비가 죽었으니까 나도 죽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이동하기도 했었다. 이번에 청일전쟁 발발의 원인이 되었다. 청일전쟁이 발발했다. 요거는 언제였었냐?
동학농민운동. 이 동학농민운동 당시 청일전쟁이 발발하게 되죠. 예. 그와 관련한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훨씬 더 이전이구나. 4번에 대한제국의 군대 해산을 규정하였다. 어디에서요? 한일 신협약. 여기에서 군대 해산을 규정하게 된다라는 걸 봤었어요. 을사늑약 이후지요. 5번에 천주교 포교를 허용하는 조항이 들어있다. 요거는 여러분 앞서 이거 봤었는데 프랑스와의 조약과 관련해서 천주교 포교 문제 때문에 요게 조금 늦게 체결되었다라는 걸 봤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포교가 허용될 것이다. 자, 답은 3번입니다. 4번 문제.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가를 보겠습니다. 2달 전 체결된 협약에 따라서 메가타가 재정고문으로 온대요. 메가타. 재정고문 메가타. 그래요? 나를 보니까 군대를 해산한다는 조치기래요. 그래.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까지 합류했구나. 자, 그러면 가는 뭐라고 볼 수 있냐? 메가타 재정고문, 고문정치 얘기니까 1차 한일협약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 고문정치. 재정고문 메가타, 외교고문 스티븐스. 그 얘기구나. 그 다음에 나는요. 군대를 해산한대요. 그래. 군대 해산한다. 요 계기가 됐었던 게 한일신협약이었었죠. 한일신협약에 차관정치, 군대 해산 이런 게 있었고 이 의병인 즉슨 뭡니까? 정미의병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해산된 군인들이 합류했었다. 그럼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 사건의 순서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러일 전쟁 중에 이렇게 있었다 그랬어요. 한일 의정서 그리고 1차 한일협약 이런 대표적인 국권 피탈 조약들이 있었고요. 전쟁이 끝나고 포츠모스 조약 체결되고 그 다음에 전쟁 끝나고 나서 지금 을사늑약이 체결되죠.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이것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고종이 헤이그에 특사를 보내죠. 헤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로 하여 고종이 강제 퇴위됩니다. 고종이 강제 퇴위되네요. 그리고 나서 고종이 퇴위되고 나서 한일 신협약이 체결되네요. 한일 신협약 비밀각서에 군대 해산이 있었네.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겠구나. 그리고 뭘 빼서 이제 기후각서, 사법권의 강탈, 그리고 경술국치, 국권의 강탈 이렇게 넘어갔었죠.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가의 1차 한일협약, 나의 한일 신협약과 그 다음에 정미의병. 그러면 여기가 가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여기가 나예요. 사이에 있는 거 고르면 되잖아요. 1번, 데라우치가 초대 총독으로 부임하였다. 초대 총독, 총독부 얘기인데 이건 나라 망한 다음에 일제강점기로 넘어가서예요. 예, 이때는 통감부 시기에 해당하죠. 2번, 13도 창의군이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하였다. 13도 창의군이 나오려면은 해산된 군인들이 합류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나 직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번, 기후각서를 통해서 일제의 사법권을 박탈하였다. 기후각서는 한일 신협약, 정미의병, 그 발발 이후에 해당합니다. 사법권 강탈이죠. 4번에 상권 수호를 위해서 황국중앙총상회가 조직되었다. 요거는 다음 단원에서 볼 건데요. 요거는 요 이전, 러일 전쟁 발발 이전, 대한제국이 이제 개혁하는 그 시기 즈음에 해당합니다. 5번에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에 특사가 파견되었다. 헤이그 특사 파견 여기 있네요. 요게 5번에 있네요. 왜? 을사늑약 체결에 저항했었던 외교적인 노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가와 나 사이에 헤이그 특사가 있네요. 답은 5번이죠. 5번 문제. 가나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눈 것을 골라보자. 자, 지금 가나다인데요. 의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의병
세 가지를 중심으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가 을미의병이었었어요. 을미의병은 반발령, 명성황후 시에 이런 것에 대해서 반발했었던 의병이었었고요. 을사의병이 있었습니다. 을사의병은 을사늑약 체결에 저항했었던 의병인데요. 평민 출신 의병장도 등장한 게 특징이기도 하죠. 정미의병, 정미의병은 군대 해산을 계기로 해산된 군인들이 합류하기도 했었고요. 13도 창의군, 서울 진공작전 이런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을미의병부터 찾아볼까요? 어딨냐? 여기 있다. 을미사변과 단발령 시행에 반발했다. 그래서 요게 바로 뭐다? 을미의병이다. 이소옥 유인석의 유생들 주도하에 일어났다라는 특징이 있었죠. 그리고 을사의병을 찾아보자. 을사늑약 체결에 반발했다. 최익현, 신돌석, 또 민종식 이런 인물들이 있었죠. 신돌석은 또 평민 출신 의병장이기도 했었구나. 그래서 을사의병입니다. 다음에 13도 창의군이 결성됐다. 서울 진공작전이다. 해산된 군인들이 합류했고 13도 창의군, 이인영, 허위 이런 인물들이 대표적이더라. 이게 바로 정미의병, 해산된 군인들이 합류했었던 시기의 의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따라서 을미의병이 첫 번째 나, 그 다음에 가, 그 다음에 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구나. 다음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의병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의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구분하는 거예요. 뭐 을미의병인지 을사의병인지 정미의병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포인트 중에 무엇인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이인영을 총대장으로 추대하고 허위를 군사장으로 삼았대요. 그러면서 각국 영사에게 이유를 알리면서 도움을 요청했대. 각국 영사관에 알리겠죠.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인영과 허위 이런 인물들 정미의병 당시 13도 창의군이다. 예, 이런 포인트에서 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정미의병과 관련한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5번에 있네요. 고종의 강제 퇴위에 반발하면서 군대 해산도 반발한 겁니다. 그래서 해산된 군인들이 합류했었구나. 나머지를 보겠습니다. 1번에 조선혁명선언을 지침으로 삼았다. 이거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서 나올 겁니다. 의열단이라는 단체에서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2번 이만손이 주도하여 영남만인소를 올렸다. 영남만인소 이게 뭐였죠? 영남만인소는요. 미국은 우리가 모르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교할 수 없다라는 1880년대 위정척사 운동이에요. 이만손의 영남만인소는 그래서 개화정책에 반대하는 이런 운동이면서 황준센의 조선책략의 내용을 비판했다. 미국과 수교는 안 된다라는 이런 주장을 했었던 그 내용입니다. 3번 상덕태성회를 통해서 군자금을 모집했다. 이것도 아직 안 나왔는데요. 일제강점기 때 나오는 대한광복회라는 단체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4번도 아직 안 나왔다. 일제 국권반환 요구서를 제출하고자 했다. 이것도 1910년대 나오는 건데요. 예, 바로 이제 독립의군부라는 단체의 활동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운 거는 2번과 5번인데 그중에서 5번이 되겠죠. 정미의병과 관련한 내용. 7번 밑줄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그가 누구일까요? 쭉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옥중에서 저술한 동양평화론. 동양평화론. 그래요? 그래서 결국 사형 집행이 앞당겨서 죽었나 보다. 한중일 삼국에 대등한 연합. 이거 제가 소개해드렸었던 동양평화론. 바로 이 사람의 생각이죠. 바로 안중근. 안중근은 동양평화를 위협하는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중근의 활약을 고르면 되겠죠. 안중근은요. 만주 하얼빈역에서 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게 되는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나머지를 보겠습니다. 1번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서 나오는 홍범도의 활약입니다. 2번 베델과 함께 대한매일신보를 발간하였다. 요거는 다음 단원에서 나오는 눈물 도입에서 나올 건데요. 양기탁이라는 사람과 관련한
활동입니다. 4번 서전서숙을 설립하여 민족 교육을 실시하였다. 서전서숙, 요것도 뒤에 나오는데요. 이상설과 관련한 활동입니다. 5번 고종의 밀지를 받아 독립의군부를 조직하였다. 요것 일제강점기 때 나올 겁니다. 독립의군부는요. 임병찬이라는 사람이 주도하여 조직할 건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안중근 얘기 봤죠? 답은 3번입니다. 8번 문제. 교사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말해볼까요? 자, 뭘 말해보나? 대한매일신보의 태극서관이 게재한 서적 할인 광고래요. 태극서관. 대한매일신보는요. 요거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 신민회라는 단체의 기관지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태극서관은 봤었죠. 그래. 신민회라는 단체. 이 단체는 비밀결사로 조직한 단체이며 교육사업 그리고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해서 자본을 만들자라는 이런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었다라고 봤었죠. 그 회사 중에 태극서관, 자기회사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민회는요. 공화정 수립을 목표로 하기도 했었죠. 그죠? 이승훈이라는 인물이 신민회 활동 해당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이다 라고 한다면요. 신민회는 비밀결사 조직이면서 안창호를 중심으로 하는 등등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나머지 오답을 보겠습니다. 1번에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일제강점기 1920년대 등장하는 실력 양성 운동입니다. 아직 안 나왔다. 2번에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하였다. 아하, 요거는 본 것 같은데 저만 봤나요? 독립협회. 독립협회가 했었던 활약입니다. 러시아가 우리 땅을 마음대로 차지하는 것을 저지하자라는 이권 수호 운동을 전개했다. 다음 단원에 다시 나올 겁니다. 이거. 3번 파리 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요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약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내용이고요. 일제강점기 때 나올 겁니다. 5번 국문연구소를 세워서 한글의 문자체계를 정리했다. 국문연구소 요것도 다음 단원에서 볼 건데 요거는 대한제국이 만들었었던 우리 국어를 지키고 연구하자라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자, 따라서 답은 신민회와 관련한 내용 단독 문제로 대비로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들 풀어봤습니다. 저는 다음 단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